네, 아라고 1학년 3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졸릴 수 있지만 우리 모두 힘내서 수업 잘 들어보아요. 오늘 수업은 제5장 교수 설계 이론의 제1절 교수 설계 이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수업 차례고요. 네, 1번 교수 설계의 개념, 2번 교수 설계의 체제적 접근, 3번 교수 설계의 일반적 원리, 4번 교수 설계 이론의 특성 순서로 수업은 진행됩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1번 교수 설계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2번 교수 설계의 요소 및 절차를 명확히 인지한다. 3번 교수 설계의 일반적 원리를 이해하고 각 원리당 한 가지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4번 교수 설계의 이론과 특성을 파악한다. 네, 잘 읽어주었어요. 설계. 설계가 무엇일까요? 네, 무언가를 개발하거나 특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야에서 설계가 사용되는데요. 우성 친구, 설계가 어느 분야에서 사용되나요? 아, 네, 그쵸. 건축 설계라든지 인테리어 설계라든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옷 디자이너도 있겠죠? 그런데 설계하고 계획은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는 내가 살 집을 설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것을 먹을지 계획하는 그런 식단 계획을 하는 거예요. 딱 그 두 가지 중에 봤을 때 직관적으로 어떤 게 더 어려워 보이나요? 예솔 친구 한번 말해볼래요? 네, 그쵸. 네, 딱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 어, 보통은 집을 짓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도 면밀성, 신중성, 전문성 등에서 어, 우리의 식단을 계획하는 것보다 집을 설계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죠. 더 수준 높은 이런 주도 면밀성, 신중성,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설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설계자는 그 시설의 목적이나 용도가 무엇이며 어떤 부류의 사람이 사용할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건물 벽의 위치나 강도 등에 대해서는 기술자한테 자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시설의 안정성이나 비상구 등에 관련한 법령이나 규칙 또한 고려해야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인테리어 설계자가 이런 모든 요소와 그런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생활 공간이나 작업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설계는 실패한 것이죠. 성공적인 수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수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여러 요소를 빠짐없이 고려해서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으로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겠죠. 교수 설계에서는 수업의 과정을 체제적 과정으로 간주합니다. 체제. 체제가 뭘까요? 체제가 뭘까요? 준혁 학생? 시스템? 네, 그쵸. 기술적으로 상호 관련된 구성 요소의 집합이며 이 구성 요소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유기적으로 상호 적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체제적 접근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네,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공동의 목표에 초점을 두죠. 구성 요소가. 근데 교수 설계 역시 교육 목표의 달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체제적 접근은 구성 요소 간의 상호 관계를 다루고 교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성 요소가 전반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체제적 접근을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구성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프로그램이 이례적으로 끝난다기보다는 프로그램상 문제시되는 요소를 계속적으로 발견하고 수정 보완하기 때문에 기대되는 교육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적 접근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업 목표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수업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밝혀서 이 요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방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수업 연구에서 밝혀진 효과적인 수업의 요소, 그리고 각 요소별 수업 설계의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수 설계의 일반적 원리가 앞으로 쭉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것을 다 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초점으로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 목표 제시 영역의 설계 원리입니다.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명확히 인지하면 학습은 촉진된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학습 목표가 주어지게 되면 그 학습 목표를 이렇게 명확히 인지하게 되면 학습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습득하는 절차를 이해하면 학습은 촉진된다. 방금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학습이 완료되었을 때 기대되는 결과나 모범 작품을 관찰하면 촉진된다. 학습 동기 유발 영역의 설계 원리. 어떻게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것인가? 학습 과제에 주의 집중하면 학습이 촉진된다. 수업 목표의 달성에 자신감을 가지면 학습이 촉진된다. 학습 과정에서 성공적 경험을 계속하면 학습이 촉진된다. 보통은 이제 자신감을 많이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좀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는 조금 쉬운 과제부터 줘서 성공적 경험을 해서 좀 자신감을 촉진하게 되면은 학습 동기를 더 유발할 수 있겠죠. 학습 결손의 발견과 처치 영역의 설계 원리를 살펴볼게요. 학습자가 해당 과제의 선수학습 요소를 충분히 학습하였을 때 목표 달성이 용이하다. 어떤 과제나 어떤 예습을 통해서 선수학습이 이루어진 경우 목표 달성이 용이하다고 나와 있고요. 선수 능력에 대한 자신의 결손을 분명히 알 수 있을 때 보충학습 효과를 촉진한다. 선수 능력 결손 부분에 적절한 보완학습 자료나 보충학습 자료를 제공하면 효과적이다. 어떤 학생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학습을 하거나 어떤 보완학습 자료, 보충학습 자료를 제공하면 학습 결손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효과적인 그런 네, 교수 설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 내용 제시 영역의 설계 원리. 학습 능력 수준에 맞게 학습 활동을 개별화하면 학습에 효과적이다. 학습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면 학습은 촉진된다. 수업 목표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수업 사태를 제공해 주어야 효과적이다.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양식에 맞는 수업 매체를 선택해 주어야 효과적이다. 수업 목표의 하위 구성 요소를 계열화 순서에 맞게 제시하도록 해주어야 효과적이다. 학생들의 수업 이해력에 맞는 설명 양식을 선택하여야 학습이 효과적이다. 새로운 개념이나 원리 학습은 선행 조직자를 활용해야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학습자의 학습 수준, 그리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수업 상황을 조성해야 되겠고요.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양식에 맞게 또 학생들의 수업 이해력에 맞게 이제 교수자는 설명 방식 또 학습 양식을 바꿔야 효과적인 수업이 될 것입니다. 연습 영역의 설계 원리. 학생들에게 연습의 기회를 제공할 때 안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새롭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효과적이다.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연습량을 조절해야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연습의 기회를 제공할 때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할지 안내를 해야 하고요. 새롭고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상황을 제공하면 좋고요.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해서 연습량을 조절해서 제시하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전이 및 일반화 영역의 실제 원리. 학습한 것을 자신이 익숙한 생활 경험에 적용해보면 효과적이다. 학습 직후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 파지 및 전이의 일반화 수준이 높아진다. 학습 직후에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권고하면 더 효과적인 수업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학습한 것을 학생의 익숙한 생활 경험에 적용해 보도록 과제를 제시해주면 더 좋다라는 말입니다. 형성평가의 피드백 영역의 설계 원리입니다.
학습 결과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효과적이고 학습 오류에 대해서는 즉각적이며 구체적으로 교정해 주어야 될 것이고 학습자 자신이 학습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효과적입니다. 네, 4번 교수 설계 이론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교수 설계 이론은 기술 지향적이라기보다는 설계 지향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태에 대해서 인과관계보다는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처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어떤 현상이나 사태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현실적 요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접근 방법을 처방해주는 이론이에요. 교수 설계 이론은 조금 의사가 환자한테 처방해주는 것과 유사한 점이 많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다음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환자의 현재 연령, 건강 상태, 치료비 부담 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최선의 처방을 내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은 교수 설계 이론은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교수 방법과 그 교수 방법이 활용될 수 있거나 활용돼서는 안 되는 상황을 구체해 줍니다. 또 이 방법이 사용에 적합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설계 이론은 이처럼 특정 과제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교수 방법과 그 교수 방법이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교수 방법은 보다 상세한 하위 방법 요소로 나눌 수 있고 이 하위 방법 요소가 교육 실제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상황에 따라서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교육 실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상황의 특성과 관련된 교수 방법 요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4번 교수 설계 일로에서 권장하는 교수 방법은 결정적이라기보다는 개연적입니다. 이 말엔 교수 설계에서 권장하는 방법들이 기대되는 학습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고 단지 기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개연성을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준비해 왔어요. 1번 무언가를 개발하거나 특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수행하기에 앞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뜻하는 단어 무엇일까요? 네, 2번 교수 설계에서는 수업의 과정을 땡땡땡 과정으로 간주한다.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학습 결과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효과적이다. 는 교수 설계의 일반적 원리 중 어떤 원리의 규칙일까요? 네,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4번 교수 설계 이론의 특성상 교수 방법은 결정적이다. OX 네, 자, 다 적으셨나요? 네, 답을 보러 가죠. 네, 1번은 설계, 디자인이었고요. 2번은 체제적, 3번은 형성평가의 피드백 영역의 설계 원리였습니다. 4번은 X고요. 다 맞은 학생은 제5장 교수 설계 이론 제2절 예습을 하면 되겠고요. 하나라도 틀린 학생은 다음 수업 전까지 오늘 수업을 복습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1학년 3반 친구들 오늘 수업 들어주느라 너무 고생했고요. 정말 잘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